할머니가 울면서 제발 손자마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78살 폐지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430만 원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멍자국, 손목에는 빨간 끈 자국.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할머니가 받은 25억 원의 보험금 중 10억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손자로 협박받으면서도 매일 새벽 2시에 87개 시설을 돌며 몰래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전국 400명을 구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감동시키는 기적으로 이어졌을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면 힘내서 믿기 어려운 절절한 사연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 떡집 사장 박민철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떡집을 운영하던 민철 씨에게 그날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전 10시 정각 딸랑딸랑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철 씨는 인사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찢어진 검정 잠바에는 여기저기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운동화는 앞코가 떨어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허리는 굽어 있었죠. 이 할머니, 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8살. 민철 씨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시장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는 분이었거든요. 가끔 민철 씨 가게 앞 쓰레기통도 뒤지곤 했는데 민철 씨는 항상 못 본 척했습니다. 남은 떡이 있으면 봉지에 담아 쓰레기통 위에 깨끗하게 올려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날 할머니가 한 말은 민철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인절미 50kg, 송편 30kg, 시루떡 20kg 주세요. 민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50kg이요. 네, 맞아요. 100kg 전부 포장해 주세요. 민철 씨가 더 놀란 건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갈색 봉투를 꺼냈는데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짜리 새 돈이 가득했습니다. 1장, 2장, 3장. 정확히 40장. 20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 어디서? 민철 씨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철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목에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거든요. 누군가 목을 세게 잡은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빨리 포장해 주세요. 할머니는 대답을 피하면서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민철 씨는 떡을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30분 동안 포장하는 동안 할머니는 한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입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구해줄게. 혼잣말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걸까요? 할머니가 무거운 떡 봉지들을 낡은 리어카에 싣고 떠나자마자 민철 씨는 바로 옆 정육점 주인 김영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 씨,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폐지 줍던 강순자 할머니가 200만 원어치 떡을 사갔어요. 뭐, 200만 원. 그 할머니가. 그때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 할머니 지금 우리 가게로 오고 있어요. 10분 후 영수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거 장난 아니에요. 할머니가 소고기 30kg 사갔어요. 150만 원 현금으로요. 그런데 할머니 손목에 빨간 끈 자국이 있어요. 누가 묶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손목도. 그리고 형, 더 이상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돈 낼 때 누군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애만은.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철 씨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었어요. 영수 씨, 이거 납치나 협박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다른 가게들도 확인해 봅시다. 두 사람은 시장 상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과일 가게, 이사장 우리 가게도 왔어요. 과일 80만 원어치 사갔는데 할머니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생선 가게 최 사장 우리도요. 생선 70만 원어치인데 할머니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있었어요. 누가 때린 것 같아요. 반찬 가게 김 사장 저는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할머니가 돈 세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종이를 봤는데 민수를 살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장 상인 12명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상인회장 최문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강순자 할머니는 2달 전까지만 해도 폐지 주어서 한 달에 겨우 20만 원 벌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에 430만 원씩 쓴다. 430만 원이요. 다 합치면 그렇게 돼요? 떡 200만 원, 고기 150만 원, 과일 80만 원, 생선 70만 원.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하루에 정확히 43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억 3천만 원이 넘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막내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 봤어요. 뭘 봤어요? 할머니가 산동네 꼭대기 판잣집에 사는데 새벽 4시에 검은색 봉고차가 왔어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큰 상자들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울면서 제발 손자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노인 납치 협박 사건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떡집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온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8시. 평소엔 절대 이 시간에 오지 않는데 할머니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쪽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더 필요해요. 400만 원어치 더 주세요. 제발, 빨리. 할머니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또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봉투가 2개. 각각 20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가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희 씨가 할머니 팔을 잡았지만 할머니는 발버둥치며 빠져나갔습니다. 놔요. 시간 없어요. 11시까지 안 하면.
안 하면 민수가 누구예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없이 돈만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건 젊은 형사 이준호와 베테랑 형사 김태식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민철 씨가 설명하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경찰 부르면 안 돼. 민수가 죽어요. 우리 민수가. 할머니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식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누구죠?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자예요. 7살. 그 사람들이 민수를 데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르겠어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2달 전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딸 영희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백혈병으로. 3년을 병원에 있었죠. 병원비가 2억이 넘게 나왔어요. 집도 팔고 빚도 지고. 그래도 결국 못 살렸어요. 형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희가 죽고 나서 저는 민수를 키웠어요. 영희 남편은 영희가 아프자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폐지 주워서 버는 돈으로는 민수를 제대로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 보냈어요. 희망보육원이라는 곳에. 매주 가서 봤는데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희가 20년 전에 든 보험이 있었다고. 사망보험금이 15억이라고 했어요. 15억이요. 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영희가 대학생 때 알바하면서 든 보험인데 보험회사에서 실수로 연락을 안 했다가 작년에야 발견했대요. 그럼 그 돈은 받으셨어요? 네. 2달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지 3일 만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준호 형사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검은 양복 입은 남자 둘이었어요. 명함을 줬는데 골든 파이낸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길 제가 보험금 받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요? 거절했어요.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다음 날 다시 왔는데 할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민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머니가 협조 안 하면 이 아이가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뭐라고요? 김태식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민수를 데려갈 수 있다고. 할머니가 돈 많은 거 아니까 민수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자기들이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협박이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거절했더니 그날 밤에 집에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거기에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민수 얼굴 다시 보고 싶으면 말 들어라고. 할머니는 가방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매일 400만 원씩 현금으로 찾아서 물건을 사라고. 그 물건들은 새벽 4시에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왜 물건을 사라고 한 거죠? 돈 세탁이래요. 현금을 물건으로 바꾸면 추적이 어렵다고. 그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민수가 이준호 형사가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본부, 여기는 이준호.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노인 대상 협박 공갈 사건입니다. 희망보육원에도 연락해서 민수라는 7살 아동 확인 부탁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산 물건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또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빼곡히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산 물건 중 절반은 제가 다른 곳에 보냈어요. 어디에요? 보육원 12곳, 노인정 8곳, 장애인 시설 5곳, 모두 87곳이에요.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협박받으면서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나쁜 사람들이 가져갈 돈이잖아요. 그럼 절반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고 싶었어요. 폐지 주우면서 봤거든요. 보육원 아이들이 라면만 먹는 것도, 노인정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로 버티는 것도.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들키면 안 되니까 새벽 2시에 몰래 배달했어요. 87곳에 새벽 2시에요. 혼자서. 네. 리어카 끌고 걸어서 다 돌았어요. 그때 김태식 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희망보육원에서 연락 왔는데 민수라는 아이가 2주 전에 미국으로 입양 갔대요. 뭐라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수는 안전해요. 미국 양부모가 좋은 분들이래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나쁜 놈들. 없는 애로 협박을. 이준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가 그 놈들 다 잡을 겁니다. 일단 할머니 집으로 가시죠.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털어놨습니다. 사실, 보험금이 15억이 아니에요. 네, 25억이었어요. 보험회사가 늦게 준 거라 이자까지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억이라고 거짓말했어요. 10억을 먼저 빼간 거예요. 도둑놈들이. 산동네 꼭대기 할머니의 판잣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낡고 작은 집이었는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마당에 최신형 냉동고 3대와 거대한 금고 2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갔어요. 물건 보관하라고. 감시 카메라도 8대나 달았어요. 형사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태식 형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김태식 형사가 발견한 건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할머니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 협박하는 거. 몰래 녹음했어요. 혹시 나중에 증거가 될까 봐서. 형사들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수 녀석, 미국 가든 어디 가든 우리가 찾을 수 있어. 하루 400만 원. 한 푼이라도 적으면 민수는 끝이야.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할머니도 민수도 둘 다 끝장이야.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준호 형사가 즉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신청합니다. 골든 파이낸스 전 직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봉고차였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닌데 왔다는 건. 숨어요. 형사들과 할머니가 급히 숨었습니다. 봉고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경찰 불렀다며? 이제 끝이야. 남자들이 집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숨어있던 형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이다. 전원 체포다. 격투 끝에 3명 모두 제압됐습니다. 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만 잡으면 뭐해? 전국에 우리 조직원이 300명이야. 노인들 400명을 관리하고 있지. 뭐라고? 400명? 그래, 할머니 같은 노인들 400명. 다들 보험금이나 퇴직금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다 관리해. 이준호 형사가 분노했습니다. 다 불어. 조직 전체를 말해. 그때 우두머리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회장님이라고 떴습니다. 이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박 팀장, 물건은 다 가져왔어. 할머니는 처리했고. 박 팀장은 체포됐습니다. 당신도 곧 체포될 겁니다. 뭐, 경찰, 좋아. 그럼 인질 400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특히 늙은이들은 약 끊으면 바로 죽어. 약? 무슨 약? 몰라서 묻나. 우리가 노인들한테 매일 주는 약이 있어. 안 먹으면 금단 증상으로 죽는다고 협박했지. 사실 비타민이지만. 이 나쁜 놈.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회장이야? 나 강순자야. 당신들이 훔쳐간 10억. 그거 어디 썼어? 할머니, 10억. 그게 무슨. 내 보험금이 25억이었어. 당신들이 15억이라고 속이고 10억 빼간 거 다 알아.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 차량 수십 대가 할머니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헬기까지 떴습니다. 김태식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공대장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직을 6개월째 수사 중이었습니다. 오늘 일제 검거 작전이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증거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네, 전국 400명 피해자 전원 확인했습니다. 지금 조직원 327명을 동시 체포 중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집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희는 희망보육원 출신들이에요. 저희는 해맑은 노인정 어르신들, 장애인 복지관 식구들입니다. 할머니가 몰래 도왔던 87개 시설 사람들이 모두 온 것입니다.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 희망보육원에 있던 김민호예요. 지금은 검사가 됐어요. 검사.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판사도 3명, 변호사도 5명, 의사도 8명 있어요. 다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때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2달 동안 보내주신 음식 덕분에 저희 보육원 아이들 87명이 모두 제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진짜 천사세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민호 검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매일 새벽 2시에 엄청난 양의 음식이 배달되는데 누가 보내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추적했죠. 그래서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87곳을 도는 걸 봤어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매일같이. 그때 TV 뉴스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영희 목까지 한 거예요. 영희가 누구세요? 제 딸이에요. 5년 전에 하늘 날아갔어요.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때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방금 미국에서 연락 왔어요. 희망보육원 원장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민수가 전화하고 싶대요. 민수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나 민수예요. 민수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기 새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할머니도 만나고 싶대요. 민수는 서툰 한국말로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웅이래요. TV에 나왔대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강순자 할머니, 당신 덕분에 전국 400명의 노인들이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녹음한 증거 덕분에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했습니다. 피해 금액 3천억 원도 전액 회수했고요. 그때 법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판결이 났습니다. 주범 무기징역, 조직원 전원 10년 이상 징역, 그리고 할머니께 피해 배상금 50억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0억이요? 네. 원래 25억의 정신적 피해 보상 25억이 추가됐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 돈 다 기부할게요. 할머니, 순자 할머니 희망재단 만들어주세요. 87개 시설과 피해 노인 400명을 위해 쓰겠어요. 그날 이후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의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첫날 10억, 일주일 만에 100억, 한 달 만에 500억. 대기업들도 나섰습니다. 삼성 100억, 현대 100억, LG 50억. 정부도 특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법, 재정 독거노인 보호 예산 1조 원. 이제 할머니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작은 판잣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영희랑 민수랑 함께 살던 집이에요. 못 떠나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시장 상인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저희가 떡 해왔어요. 매일 오후 2시 87개 시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가 점심 대접할게요. 매일 저녁 7시 피해 노인 400명이 돌아가며 찾아옵니다. 순자 씨, 우리도 이제 자유예요. 당신 덕분에. 그리고 매주 일요일엔 화상 통화가 있습니다. 할머니, 나 민수예요. 이번엔 한국말 더 늘었어요. 민수의 양부모도 인사합니다. 할머니, 내년에 한국 갈게요. 민수가 할머니 꼭 안아드리고 싶대요.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100명과 함께 87개 시설에 음식을 배달합니다. 리어카도 이제는 낡은 게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 희망 리어카라고 예쁘게 칠해진 새 리어카 10대. 오늘도 할머니는 말합니다. 영희야, 엄마가 내 목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 민수도 잘 크고 있고, 우리가 도운 사람들도 다 행복해하고 있어.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고마워, 영희야. 내가 남긴 보험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어. 부산 자갈치 시장 입구엔 이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 나눔의 천사. 그 옆엔 작은 비석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자였던 할머니, 협박받았지만 누구보다 용감했던 할머니, 혼자였지만 누구보다 많은 가족을 만든 할머니, 당신을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셔도 되는데 왜 계속 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직 도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숨 쉬는 동안은 계속할 거예요. 이게 제가 영희한테, 민수한테, 그리고 세상한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천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폐품을 줍던 할머니, 하루 200만 원씩 쓰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가난한 자의 나눔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순자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엔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제2의 순자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무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감동이었어요. 고마워요. 이런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